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김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최하나 선생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요. 저도 뒤에서 열정적으로 할까 하다가 저는 좀 차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모내용 김모 선생님이 저고요. 그 화면에 있는 사진과 앞에 있는 저는 동일 인물이 맞습니다. 그 학생들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데 어, 제가 볼 땐 똑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 하는 것보다 이제 몇 년이 누적됐기 때문에 브로셔 제일 앞에 제가 놓은 거 3년간 작년까지죠. 고1들 기준으로 저희 클래스에 있는 재원생들이 어떤 등급을 받았고 어느 정도 위치로 갔는지 이제 요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정확히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치동에 있는 각 탑반들 있죠. 네, 거기 있는 친구들 실제 1등급 비율이 50%가 거의 안 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학교 탓도 있을 거고요. 실수 탓도 있을 거고 실제로 학생들 등급이 많이 넓게 분포돼 있죠. 근데 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제 표현으로 학생들을 거의 우겨 넣습니다. 그러니까 타 학원에 있는 진짜 탑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보다 제가 솔직히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못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문제를 다 맞으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건 맞을 수 있는 문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다 풀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변별력 문제 2문제에서 3문제. 자, 거기서 본인이 던질 걸 던지고 풀 걸 풀자. 왜? 이건 니네들이 100점을 받기 위한 그 시험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등수, 등급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문 닫고 들어가도 똑같은 1등급이고요. 네, 문 열고 들어가도 똑같은 1등급입니다. 그래서 자, 요걸 포커스로 네, 제 수업뿐만이 아니고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고1 올라가면서 이제 중등 내신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학생들한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바로 반복, 복습, 오답입니다. 네. 좋은 문제를 많이 푸는 거, 양치기를 많이 하는 거,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좋은 수업을 듣는 거, 다 하나의 방법인데요. 자,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반복, 복습, 오답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본인은 오답을 이렇게 시킨다, 반복을 이렇게 시킨다. 얘기를 하시는데 아시죠, 어머님들? 그 학생들은 점점 기억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가지고요. 예전에는 제가 한 달 정도를 잡았는데 요번에 고1 올라가는 친구들 심화 수업 진행하면서 저는 3일이라는 학생들의 주기를 발견했습니다. 3일 전에 열심히 설명하고 문제를 풀린 다음 심화 수업입니다. 그때 풀었던 문제 숫자만 바뀐 거 학생들한테 이제 풀어보자. 3일이 지났으니까 니네가 그래도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3분을 줬을 때 45명 중에서 3분 내 답을 정확하게 원한대로 낸 친구가 3명. 그리고 5분 뒤에 낸 친구가 5명. 나머지는 가만히 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또는 배운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 자, 일주일 전 했던 내용을 역시 진행을 했더니 3분 내 푼 친구는 여전히 3명. 네, 그 뒤 학생들이 없습니다. 다들 예전에 푼 거 뒤적뒤적 거려보거나 아니면 역시 저를 멀뚱멀뚱 보고 있습니다. 풀어주시겠지. 자, 앞에 그 하나쌤하고 저는 조금 학생들을 보는 눈이 다른데요. 하나쌤 같은 경우엔 옆에서 끼고 우쭈쭈 하면서 계속 본인이 돌려주겠다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스스로 하라고 합니다. 그게 습관이 잡혀야 수학뿐만이 아니고 타 과목도 똑같이 공부 습관이 제대로 잡히니까요. 그래서 자, 어머님들 학생들 테스트 보고 성적표 받으시죠. 그러면 항상 어머님들이 왜 너는 평균이니? 너는 이만큼밖에 안 되니? 왜 성적이 떨어졌니? 자, 제 테스트 결과지에는 일반 테스트 점수 말고요. 뒤에 전회차 복습 완성도라고 해가지고요.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그리고 누적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오답이 나왔던 문제들에 대한 완성도가 퍼센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퍼센트가 100% 기준.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보통 70에서 80%가 나옵니다. 100%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 아무리 똘똘하더라도 복습 완성도가 50% 미만인 친구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폭망합니다. 들었던 수업을 또 들어야 되고 들었던 수업을 또 들어야 되고. 자, 해서 학생들한테 저는 복습을 무조건 해라.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머님들한테 간다.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자, 어떤 남학생은 첫 시험에 20문제 중에 3문제 맞고요. 어머님께서 바로 수업이 맞지 않는 것 같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학생한테 따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복습만 제대로 하면 점수가 확 바뀐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 다음 텀에 새벽 3시까지 전회차에 배운 내용을 수업 영상을 돌려가며 한번 복습을 했고요. 그 다음 시험에서 20문제 중에 13문제, 평균보다 2문제 더 맞췄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는요.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18문제로 점프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요. 아마 타 과목도 똑같이 성적이 바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복습의 양을 늘리고 저는 서포트죠. 복습을 제대로 하면 점수가 잘 나오고 아니면 안 나오게. 그리고 자, 오답문항, 뭐 유사문항 줍니다. 제가 타 선생님들보다 학생들한테 주는 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수업용 교재 아니면은 뭐 과제북.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유사북이 또 있습니다. 과제 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한 문제당 2문제씩 유사 문제가 붙어 있는 과제북을 통째로 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틀린 문제에 대한 유사 문제를 무조건 풀고 가는 게 1차적으로 시키는 거고요. 자, 요게 없으면 습관이 잡히지 않은 친구들은 뭐가 유사고 본인이 이걸 왜 틀렸고 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서포트를 해줘야겠죠. 마찬가지로 제 수업에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는 파트인데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잡고 시험지를 보는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 학생 수와 관계없이 제 경우엔 내신 때 학생들이 푼 시험지를 들고 나오라 그래가지고요. 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학생 풀이를 보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또는 해당 풀이가 뭔가 어긋났거나 지름길이 아닌 돌아간 내용이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 학생을 잡고 무조건 늘어집니다. 해서 수업 시간이 총 4시간이면 실제로 그거까지 다 하고 나면 학생들이 한 6시간 정도 투자를 하게 되고요. 영상을 같이 보셨던 어머님들 중에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자습을 하는 와중에 선생님과 학생 한 명 한 명이 계속 면담을 하고 내용을 보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근데 결과물은 앞에 있는 용, 네, 요 내용처럼 나옵니다. 한번 맛을 들이면 학생들이 또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1대1로 면담하고 본인이 잘못된 거 또는 풀이 고쳐야 될 거 이것저것 지적하고 한마디씩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수업 100시간 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결과물 자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요. 어, 제가 심화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학생들이 제 수업 평가를 할 때 선생님은 천재다. 어떻게 저런 풀이를 생각해내지? 와, 저렇게 융합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저는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IQ가 낮습니다. 그 집장님 요거 혹시 영상 뿌려지나요? 뿌려지나요? 그러면 정확한 수치는 언급을 안 하고요. 네. 그 저기 포유류 동물 IQ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1 때 굉장히 수학을 못했고요. 좋은 멘토분을 한번 만나가지고 부산과학고 수석 입학 수석 졸업에 서울대 의대 수석 입학을 했던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저한테 멘토링 해준 건 하나였습니다. 정석을 20번 봐라. 무조건 반복하고 복습해라. 자, 그 내용을 얘기하면 굉장히 길지만 저는 수본을 보면서 하나를 깨달았죠. 머리가 나빠도 아무리 못해도 복습 반복을 하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면 그 다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1등급 비율, 2등급 비율 중에 대놓고 넣진 않았는데 학교 시험이 쉬운 학교들 아닌가요? 아닙니다. 진성 같은 경우에는
연속 만점으로 부동의 1등 네, 친구도 있었고요.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난이도가 있는 휘문, 네, 휘문에서도 3연속 1등을 한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제 클래스 하이퍼라고 돼 있지만 진짜 최상위 친구들, 선행이 많이 돼 있고 공부가 돼 있는 친구들은 이미 진단 테스트에서 여기저기 빠집니다. 네. 욕심이 많은 분들이 막 80명, 60명 해가지고요. 합격자 먼저 뭔가 학원 부심, 선생 부심 느끼게 빼가죠.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디귿 찬 학원, 뭐 아니면 시읒 디귿, 뭐 이읒 지읒 이런 것들, 뭐 길 건너인 검은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서 학생들을 빼가는 수만 해도 이제 윗반이라고 해가지고 300에서 400명입니다. 자, 선생님 다원에서는요. 진단 테스트를 보면은 제 의지와는 다르게 원장님은 안 보시겠죠? 예, 원장님이 한 80명 빼가십니다. 성적 우선순위로. 그러면 말 그대로 등수로 치면요. 501등부터 들어와서 수업을 듣습니다. 자,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 기준 500명이면 이미 1등급, 2등급 다 찼어요. 네. 500등이면 3등급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결과는 다르죠. 자,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들 베이스로 학생들마다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난이도 중에서부터 상 사이가 굉장히 강하고요. 어떤 친구는 특이하게 상과 최상 사이에 있는 파트 문제는 강한데 중에서 약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학생을 안 봐주면 아무도 몰라요. 성적 나오는 결과로만 학생이 판단되죠. 이 정도 위치다. 이 정도 점수다. 그걸 위해서는 최소 제 기준 4번에서 5번은 학생 시험지와 풀이를 보고 학생과 대놓고 면담을 해야 됩니다. 너 위치는 지금 여기인데 여기 문제가 부족하다. 자, 그래서 정규 수업 때는 제가 학생들이 이제 감탄하고 좋아하는 지름길 풀이라든가 문제의 해석 방법 이런 것 등등을 공통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오답에 대해서는 네, 끊임없이 반복을 시킵니다. 그냥 보셔도 모양이 같죠, 어머님들? 자, 이 같은 문제 바로 지지난 시간에 제가 또 문제로 냈었는데 오답률이 80%입니다. 자, 그 친구들이 이 문제를 처음 봤을까요? 아닙니다. 시험에서 2번, 과제에서 1번, 예전 네, 오답 유사에서 1번, 4번은 봤습니다. 근데 오답률이 굉장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반복을 해도 오답률이 여전히 높을까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는 원숭이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인지를 하고 깨닫고 고치는 게 아니고 옆에서 계속 시키는 대로 조련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해당하는 게 나왔을 때 머릿속에는 있는데 팔로 안 나오는 겁니다. 스스로. 해서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을 해줘야 되고요. 어느 순간 이걸 깨달은 친구들은 네, 보통 어머님들이 뭐 또는 선생님들이 기적입니다. 진짜 제 아이 중에 제가 자부심 느끼는 아이들입니다. 점수가 전 과목에서 확연하게 변합니다. 자, 두 번째 복습과 반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정석이라는 문제집을 보면서 느낀 거는요. 문제 수는 적은데 각 단원에 대한 설명이 한글로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해당 문제집을 좋아하는데요. 이유는 한 문제에 대해서 풀이도 풀이지만 그 단어에 대한 이론 정리가 앞에 굉장히 길게 적혀 있습니다. 자, 정석으로 수업을 했어요. 정석 어디까지 봤어요? 하는 학생들한테 앞에 있는 문제, 유제, 연습 문제 보기 전에 앞에 있는 이론 파트 봤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를 풀고 정리를 할 때, 복습을 할 때 그 어떤 친구도 본인의 이론 노트라든가 적혀 있는 글을 읽지 않습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그냥 문제 푸는 기계입니다. 이해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요즘 트렌드가 융합형, 통합형이라고 해가지고 킬러 문제 대신에 여러 단원에 있는 개념들을 섞어서
문제를 물어보는 트렌드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렌드에 부합하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을 보면 센 학교들이 이제 이런 걸 요구합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단 인수분해를 쓰지 말고 인수정리로 쓰시오. 그 외에는 0점 처리.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왜요?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인수분해 하시오만 풀었는데 인수정리로 푸세요라고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모든 개념서와 문제집의 제일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는 걸 인수정리라고 한다. 그리고 인수분해와 나머지 정리 사이에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집에 가서 자녀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인수분해,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순서대로 설명해봐.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친구도 지금까지 딱 한 명 봤습니다. 그거 개념을 얘기했을 때 술술술 나오는 친구는 제가 한 명 봤고요. 이 친구는 휘문에서 수학을 3번 연속 1등을 찍고 2학년 때 쿨하게 자퇴를 했습니다. 네. 이유는 휘문이 이제 국어 학교다 보니까 국어가 박살나면서 어, 문제는 요게 개념이 잡혀 있는 친구냐.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행도가 되게 잘 돼 있나 보다. 아닙니다. 고1 들어갈 때 수원까지 본 친구였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그 개념 정리가 학생들한테 필요하고요. 정석권에서 보라 그러면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내용을 알려줘도 수업 중에는 학생들이 뭔가 열심히 적어요. 특히 여학생들 보면 형광펜까지 꺼내가지고 막 남학생들은 주로 검은 볼펜 일색 또는 죄송합니다. 네. 약간 블러디한 친구들은 검은 볼펜이 없어요. 빨간 볼펜으로 뭐가 중요한지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빨개요. 무슨 저주문을 쓰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적은 다음에 학생들은 적으면 자기 거라고 아는데 아니죠. 심지어 적은 내용들은 노트에 적는 친구가 한 10분의 1, 그날 받은 프린트에 적는 친구가 한 10분의 4, 안 적는 친구가 나머지. 노트는요, 다음 시간에 해당 노트가 사라져 있고 새 노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는 노트 한 페이지를 넘기면 생물이 있고요. 이게 뭐니 그랬더니 앞에 하고 있는 생물이라 가지고요. 뭐가 정리가 되고 뭐가 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은비 노트라고요. 은미라고 비밀스러운 노트라고 학생들이 부르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은석쌤의 비밀 노트인데 자기들끼리 이름을 잘 붙이더라고요. 직접 손필기로 굉장히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실제로는 제가 적고요. 그 글씨 예쁜 여학생을 하나 고용해가지고 예쁘게 만든 건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든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심화 내용, 수업 중에 하는 판사하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할 때 플러스 알파로. 자, 모네어는 앞에 우리 하나쌤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자, 학생들 등급 우겨 넣기에서 제가 학생들을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한 명 한 명 대면할 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휘문고 한 남학생이 있습니다. 두 명을 예로 들게요. 둘 다 제가 볼 때 휘문을 가면 안 되는 친구들이었는데 왠지 휘문의 로망 때문에 갔습니다. 한 친구는 수학적 감이 있긴 한데 휘문을 가면 안 되는 이유가 국어를 더럽게 못해가지고 너는 휘문 가면 무조건 정시야라고 했는데 하죠 뭐 하고 과감하게 첫 시험 수학 2등하고 국어 5등급이 떴습니다. 정시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을 못합니다. 그래서 둘 다 휘문을 쓰면 안 될 텐데라고 했는데 둘의 휘문 가서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수학을 못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휘문 가서 못 버틸 친구한테는 제가 굉장히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첫 시험은 휘문이 어렵지 않게 나온다. 풀 수 있는 문제 난이도 상까지만 걸릴 거다. 정말 재수가 없으면 최상이 하나 나올 텐데 난이도 3까지는 전부 다 풀고 최상은 놔두고 마지막에 찍어라. 찍는 숫자는 45, 11 아니면 객관식이면 3번 찍어라. 선생님 왜 객관식이 3번인가요? 이문의 종특상 절대 1번이나 5번은 어려운 문제에 내지 않는다. 2, 3, 4 중에 답이다. 이유는 뭔가 계산을 덜해서 빼먹거나 아니면 빼야 되는 걸 더하거나가 1번, 5번에 있다. 함성으로 있으니까 2, 3, 4다.
실제로 5개년 휘문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킬러 문제 정답은 2, 3, 4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 친구가 첫 시험 때 제 말을 듣고 다행히 이제 쭉 문제를 다 잘 풀고요. 굉장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국어를 잘하고 수학이 약점이었는데 이 정도면 휘문에서 탑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 나온 등급으로 시대인재 기육 선생님 반으로 옮겼습니다. 저희 반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옮기고 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시험이 끝나고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됐니? 망했어요. 왜 망했니? 그냥 되게 많이 틀렸어요. 자, 두 번째, 이 친구는 한 번 더 도전해 보겠다. 그래도 아이들이 많고 잘하는 애들이 많고 이유가 있을 거다.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됐니? 개 망했어요. 어머니랑 통화하고요. 제가 떠난 친구지만 어머니께 얘기했습니다. 제 반으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그 기육 선생님 반에서 진짜 최상위 친구들을 위한 난이도 상부터 최상위 걸려 있는 문제를 건드릴 때가 아닙니다. 자, 이 친구는 컴백했고요. 1대1로 면담할 때 얘기했습니다. 휘문 시험 18문제, 뭐 19문제, 20문제 뭐가 나오든 간에 한 문제는 버려라. 보지도 마라. 문제를 보는 순간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풀 수 있을 것 같이 보일 텐데 버려라. 너는 19문제 시험을 보는 거다. 그리고 자, 그중에 한 문제도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걸 풀어라. 자, 마지막 시험. 1학년 마지막 시험이죠. 이 친구는 시험 직전까지 제가 뭘 시켰느냐? 휘문에 어울리지 않게 난이도 중상 위치에 있는 문제만 미친 듯이 돌렸습니다. 쓸데없는데 점수 나가지 마라. 이것만 다 맞고 두 문제 틀려도 너는 1등급이다. 네 실력과 관계없다. 등급을 받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시험 끝나고 이 친구가 이제 굉장히 신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하나 틀렸어요. 아, 그래? 뭐 실수했니? 아니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문제를 보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 문제를 보는 순간 풀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아유, 던지자 라고 하고 남은 문제를 검토했어요. 실수가 2개가 있더라고요. 2개를 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 하나 틀렸어요. 제가 즉시 다른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돌렸는데 힘은 만점이 없어요. 그래서 너가 1등 아닐까? 라고 했는데 2등이 떴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분 점수를 받은 친구한테 밀려가지고요. 자, 근데 이 친구는 그전 등수가 100등이 넘습니다. 뭐가 바뀐 걸까요? 학생 포커스에 맞춰준 겁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받기 위한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이 학생이 이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어느 등급까지 밀어 넣을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어쩌면 고1한테는 안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고1은 베이스를 맞추고 어떻게든 점수를 잘 받게 하고 많은 영어를 공부하고 모든 문제를 맞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어떻게든 그 학생 베이스로 맞춰가지고 해서 지금 제일 처음에 보신 결과물들 501등부터 2등급 안에 밀어넣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밀어 넣어요. 왜요? 다른 친구들이 1등을 다투기 위해서 킬러 문제 3문제를 다툴 동안 이 친구들은 그냥 안착하기 위해서 본인이 확실히 할 수 있는 문제들,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게 실수로 틀려가지고 등급 떨어지는 겁니다. 억울 뿐만이 아니고 대학이 바뀌고요. 그래서 제 수업의 취지는 어떻게든 학생들을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등급까지 안정적으로 밀어넣자고요. 실제로 이렇게 밀어넣으면 그 다음 사태로 벌어지는 거 어머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점수를 받고 미친 듯이 빠져나갑니다. 어디 합격했어요? 이제 어떤 반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쭉 정리한 습관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죠. 복습이 습관화되어 있고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는 확실히 하고 그냥 걸 맞출 수 있겠다라고 한 친구들은 제가 가는 걸 응원을 합니다. 그래, 가서도 그대로 하면 잘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위에 걸 치니까요. 근데 아닌 친구들이 가서 그 약간 슬픈 소식을 전해오면 저도 많이 슬퍼요. 매년 제 목표는 재원생들이 이제 90% 이상을 1등급으로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소문이 한번 나보는 건데 희한하게 잘 안 나더라고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
아마 3월 내신이 시작되면 제 경우에는 학생들 신규 입반을 거의 못 받습니다. 이유가 제가 2월 달 중에 쭉 진행하면서 학생 한 명 한 명 그 풀이와 약점들 어디서 뭐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3 월부터는 학교별 시험지 아까 하나 쌤이 얘기하셨죠. 고 구성과 함께 학생들 1대1 면담으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근데 뉴비가 들어오면 그 파트에서 좀 불리하거든요. 저도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 학생의 약점이나 이것저것 골라 가지고 문제를 추려서 주는데 학생이 거기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지금 2월 중에 진행하고 있는 수학상 문풀반에서 미리 저랑 접하고 네 그리고 그 학생한테 필요한 것들 받아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혹여 제 클래스 못 들어오더라도요. 지금 어머님들께 말씀드렸던 이 학생의 약점이 뭔지 어디가 지금 강해서 뭘 해 줘야 되는지 그건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편하게 데스크 쪽으로 해서 저한테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면 제가 또 상담도 해 드립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